옛날 어느 마을에 비상한 재주를 가진 처녀가 살았습니다. 이 처녀가 얼마나 솜씨가 좋았냐면요. 아침 해가 뜨면 산으로 올라가 모시풀을 베어다가 실을 만들고 그걸로 배틀에 앉아 배를 짜는데 해가 지기 전에 배 3피를 뚝딱 만들어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열흘은 걸릴 일을 하루 만에 해치우는 겁니다. 그러니 마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었죠. 소문이 사방으로 퍼져나가 이웃 고을은 물론이고 산 너머 먼 마을에까지 그 처녀 참 재주 좋다더라 하는 말이 돌고 돌았습니다. 그런데 이 처녀 홍기가 차도록 시집을 가지 않았습니다. 중매쟁이들이 몇 번이나 찾아왔지만 처녀는 매번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 재주에 맞는 사람이 아니면 시집 안 갑니다. 아니, 재주에 맞는 사람이라니. 그게 대체 어떤 사람인데? 하지만 처녀는 확고했습니다. 자기만큼, 아니, 자기보다 나은 재주를 가진 사람이 아니면 평생 혼자 살겠다는 겁니다. 부모님은 속이 탔지만 딸의 고집을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총각이 처녀의 집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저 혼담 때문에 왔습니다. 부모님이 반색을 하며 맞아들였습니다. 처녀도 마루 끝에 앉아 총각을 쳐다보았습니다. 총각은 당당했습니다. 저는 하루 만에 12칸짜리 기와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처녀가 눈을 크게 뜨며 물었습니다. 아침에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고 다듬고 짜 맞춰서 해가 지기 전에 기와집 한 채를 완성합니다. 12칸짜리요. 처녀는 흥미가 생겼습니다. 그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러시죠. 다음 날 동이 트자마자 총각은 도끼를 메고 뒷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처녀와 마을 사람들이 멀찍이서 지켜봤습니다. 총각은 정말이지 엄청난 속도로 나무를 베어냈습니다. 쿵쿵쿵 나무가 쓰러지는 소리가 산을 울렸고 그걸 어깨에 짊어지고 내려와서는 대패질을 시작했습니다. 나무가 깎이고 다듬어지더니 어느새 기둥이 되고 석가래가 되고 문짝이 됐습니다. 오후가 되자 벌써 집에 골격이 서기 시작했고 해가 기울 무렵에는 정말로 반듯한 기와집 한 채가 완성됐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거 참 사람이 아니라 귀신 아니냐. 처녀도 감탄했습니다. 집은 정말 훌륭했습니다. 기둥도 반듯하고 지붕도 단정했습니다. 처녀는 천천히 집 안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대청마루를 밟아보고 방문을 열어보고 부엌도 살폈습니다. 그런데 처녀가 대문 앞에 섰을 때였습니다. 가만히 문설주를 살펴보던 처녀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총각이 다가왔습니다.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처녀가 손가락으로 문설주를 가리켰습니다. 이 문설주 거꾸로 박혀 있지 않습니까? 총각이 얼굴을 가까이 대고 살펴봤습니다. 그러고 보니 나무결이 위아래로 뒤집혀 있었습니다. 아, 이건 급하게 짓다 보니 실수를. 실수요? 처녀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12칸을 하루 만에 지으시는 재주는 대단하십니다. 정말 놀라웠어요. 처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나 문설주 하나가 거꾸로 박혀 있으면 그건 완성된 집이 아닙니다. 집은 사람이 사는 곳인데 기둥 하나라도 잘못되면 무너질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정도면 잘 짓지 않았습니까? 총각은 처녀에게 섭섭함을 드러내며 말했습니다. 돌아가십시오. 총각은 어이가 없었지만 처녀의 눈빛을 보고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첫 번째 총각은 쫓겨나듯 마을을 떠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댔습니다. 저 정도면 충분히 훌륭한데 너무 까다로운 거 아닌가? 문설주 하나 거꾸로 됐다고 사람을 돌려보내다니. 하지만 처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다시 배틀 앞에 앉아 묵묵히 배를 짰습니다.
석 달쯤 지났을까요? 또 한 명의 총각이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키가 작고 날쌘 청년이었습니다. 소문 듣고 왔습니다. 저도 재주가 있습니다. 처녀가 물었습니다. 어떤 재주신데요? 총각이 웃었습니다. 저는 하루씩 전에 벼룩을 석섬 잡을 수 있습니다. 석섬이요? 예. 그것도 그냥 잡는 게 아니라 한 마리 한 마리 코를 꿰어서 실에 매달아 말뚝에 걸어 놓습니다. 처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벼룩을 석섬이라니. 그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물론입니다. 다음 날 새벽 총각은 마을 곳곳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녀도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총각의 손놀림은 정말 빨랐습니다. 헛간 구석, 초가지붕 틈, 개 털 속, 소등 위. 벼룩이 있을 만한 곳이면 어디든 찾아가서 눈 깜짝할 사이에 벼룩을 잡아냈습니다. 그리고 그걸 바로 가느다란 실로 코를 꿰어 옆에 세워둔 말뚝에 주르륵 매달았습니다. 해가 중천에 뜨기도 전에 말뚝 주변은 온통 벼룩으로 뒤덮였습니다. 검은 점들이 빼곡하게 매달려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세상에, 저게 다 벼룩이란 말인가? 저렇게 많은 벼룩을 어떻게 잡은 거요? 처녀도 놀라서 입을 벌렸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처녀가 총각에게 다가갔습니다. 이 정도 재주라면 제 배필이 될 자격이 충분하십니다. 총각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럼 혼인을? 잠깐만요. 처녀가 말뚝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매달린 벼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처녀는 참을성 있게 한 마리 한 마리 살펴봤습니다. 실에 꿰인 벼룩들은 정말 정교했습니다. 가느다란 바늘로 코를 정확히 뚫어 실이 빠지지 않게 매듭까지 지어져 있었습니다. 10마리, 20마리, 100마리. 처녀는 계속 살폈습니다. 총각은 옆에서 가슴을 졸이며 지켜봤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숨을 죽였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살피던 처녀가 갑자기 손을 멈췄습니다. 이건 처녀의 손끝에 벼룩 한 마리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이 벼룩은 코를 뚫지 않으셨네요. 총각이 황급히 다가왔습니다. 그럴 리가요? 하지만 정말이었습니다. 수만 마리 가운데 딱 한 마리 코 대신 목에 실이 감겨 있었습니다. 총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건 제가 너무 급하게 하다 보니. 목에 매달았군요. 처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석섬이 넘는 벼룩을 잡으신 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한 마리 한 마리 코를 뚫어 매단 것도 대단하고요. 총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요, 처녀가 그 벼룩을 손가락으로 톡 쳤습니다. 이 한 마리 때문에 안 되겠습니다. 아니, 겨우 한 마리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까? 겨우가 아닙니다. 처녀가 총각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수만 마리를 완벽하게 해놓고 마지막 한 마리를 그르쳤다는 건 끝까지 집중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제게 필요한 건 대충대충이 아니라 끝까지 완벽한 사람입니다. 총각은 입을 벙긋거렸지만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돌아가십시오. 총각은 고개를 떨구고 말뚝을 뒤로 한 채 마을을 떠났습니다. 석섬의 벼룩은 그대로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혀를 찼습니다. 저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 한 마리 잘못됐다고 사람을 내쫓다니 너무 가혹한 거 아닌가? 하지만 처녀는 귀를 막았습니다. 다시 집으로 돌아가 배틀 앞에 앉았습니다. 배틀 소리만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렇게 해가 바뀌고 또 바뀌었습니다. 처녀에게 찾아오는 사람은 이제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 처녀는 아무리 재주가 뛰어나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조금이라도 흠이 있으면 돌려보낸다고, 차라리 평생 혼자 사는 게 낫겠구먼.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해가 몇 번이나 지나고
부모님은 돌아가셨고 처녀도 어느새 30을 훌쩍 넘겼습니다. 거울을 보면 예전과는 다른 얼굴이 비쳤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생기고 손은 거칠어졌습니다. 내가 너무 욕심을 부린 걸까? 처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 재주에 맞는 사람이 분명 있을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처녀는 마을 뒤편의 벼랑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바람이 세게 불었습니다. 치마가 펄럭이고 머리카락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벼랑 끝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아득했습니다. 저 아래로 떨어지면 모든 게 끝나겠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처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완벽한 사람을 찾겠다고 고집을 부렸는데 결국 남은 건 텅 빈 집과 늙어가는 몸뿐이었습니다. 차라리 처녀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한 발 앞으로 내디뎠습니다. 몸이 허공으로 떠올랐습니다. 바람 소리가 귓가를 스쳤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바로 그때였습니다. 벼랑 아래를 지나던 한 남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늘에서 뭔가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남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생각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남자는 옆을 봤습니다. 마침 대나무 숲이 있었습니다. 남자는 단숨에 대나무 밭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칼을 꺼내 대나무를 베었습니다. 한 번에 5-6개가 쓰러졌습니다. 그걸 집어들고 손놀림이 번개처럼 빨라졌습니다. 쪼개고 엮고 구부리고 다시 엮었습니다. 손가락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처녀는 계속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얼굴을 때렸고 땅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 순간 무언가가 몸을 받쳐줬습니다. 충격은 있었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마치 구름 위에 떨어진 것처럼 폭신했습니다. 이게 뭐지? 대나무로 엮인 커다란 소쿠리였습니다. 소쿠리 밖에서 누군가 헐떡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행이다. 한 남자가 땀을 뻘뻘 흘리며 서 있었습니다. 처녀가 소쿠리 밖으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당신이 저를 구해준 겁니까? 예, 무사하셔서 다행입니다. 처녀는 소쿠리를 다시 봤습니다. 촘촘하게 엮인 대나무, 완벽한 곡선, 튼튼한 구조. 이 소쿠리를 지금 만진 겁니까? 예, 급하게 만들어서 좀 거칠지만 남자가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사람을 받아내려면 튼튼해야 할 것 같아서 대나무를 이중으로 엮었습니다. 그리고 충격을 줄이려고 바닥을 둥글게 했고요. 처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급하게 만들었다고요? 이걸요? 소쿠리는 완벽했습니다. 하나도 빠진 곳이 없었고 어긋난 곳도 없었습니다. 남자가 일어나 손을 내밀었습니다. 일단 나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처녀가 남자의 손을 잡고 소쿠리에서 나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다친 곳은 없었습니다. 남자가 물었습니다. 목숨을 버리시려고 한 건 무슨 일이라도 있는 겁니까? 처녀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동안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의 남다른 재주와 찾아왔던 총각들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결국 아무도 받아들이지 못한 이야기를요. 이야기가 끝나자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생각에는 말입니다. 남자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낭자께서 찾으신 건 완벽한 재주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요? 12칸 집을 지은 총각, 대단한 재주입니다. 문설주 하나 거꾸로 됐어도 그 집은 비바람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벼룩을 석섬 잡은 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마리가 다르게 매달렸어도 그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재주꾼인지는 변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낭자는 완벽함이 아니라 필요한 순간에 꼭 필요한 일을 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찾으셨던 게 아닐까요?
처녀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남자가 소쿠리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이 소쿠리를 완벽하게 만들려고 한 게 아닙니다. 그저 낭자가 다치지 않으시길 바랐을 뿐입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처녀는 소쿠리를 다시 봤습니다. 급하게 만들었다는 그 소쿠리는 그 어떤 것보다 아름다웠습니다. 그 안에는 사람을 살려내고 싶은 마음이 담겨 있었으니까요. 처녀의 눈에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제가 정말 바보였네요. 처녀가 울다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완벽한 재주를 찾는다고 정작 중요한 걸 놓치고 있었어요. 남자도 따라 웃었습니다. 이제라도 아셨으니 다행인데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고 대나무 숲이 살랑거렸습니다. 그렇게 처녀는 자신을 내려놓은 순간 자신의 배필을 찾았습니다. 완벽한 재주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필요한 순간에 진심을 다하는 사람을요. 그리고 두 사람은 서로의 재주를 나누며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처녀는 배를 짰고 남자는 필요한 것들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가끔은 실수도 했습니다. 배를 잘못 짜기도 하고 물건을 조금 비뚤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았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 있으면 충분했으니까요.